네,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 영상을 하나 더 추가로 올려봅니다.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한 짤막한 대화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고 기대감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AI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아주 중요한 사업 분야이면서 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AI가 지금 테슬라에서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가 로봇 택시와도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로켓 SN9도 어떻게 보면은 착륙부터 발사까지 자율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하는 모든 사업에 AI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친구가 그 보카치카, 지역이 보카치카인지 모르겠는데 레스토랑, 배고프다고 레스토랑을 추천해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프랜싱 펀이 어떠냐, 레스토랑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도조 도조 이거 가능하냐, 익스 풀업 FP16 서스테인, 그리고 피크 컴퓨팅이 가능하냐. 요건 제가 컴퓨팅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글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소식을 바로 올리느라 지금 생략하고 대화 내용을 바로 그냥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가능하냐, 그리고 테슬라가 기가 캐스팅 데이 또는 도조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일정 잡으면 어떻겠느냐, 어떤 그 좋은 정보, 익사이팅 할 것 같다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대답하기를, 예, 오늘 대답했네요. Maybe a Tesla AI Day later this year. 올해 늦지막히 테슬라 AI 데이를 있을지도 모른다, 개최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AI가 지금 핵심 화두인데, 로보택시가 돼야 진정한 테슬라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두들 로보택시를 언제 출시할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의 핵심이 AI인데 그 AI에 대한 테슬라 AI 데이를 연다는 겁니다. 그 배터리 데이처럼. 그러면 일단 기대감이 엄청 늘어날 거고, 막상 AI 데이가 왔을 때 그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 예, 배터리 데이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시연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란 게 과연 로보택시의 AI인지 그 또 다른 숨겨진 어떤 기술이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에 나왔던 그 도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미 나온 기사긴 하지만 한 달 전 기사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예, 이 기사는 클린 테크니카에 실린 기사고요. 작년 11월 21일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그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한 설명이고, 어떻게 풀 셀프 드라이빙 AI가 작동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기사 첫 문장에는 루이 빈켄젠이라는 사람이 어떤 AI에 대해서 이바지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한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이고, 그 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뉴럴 신경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간단하게 그렇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업적을 세웠나 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먼저 시작하고, 네, 테슬라 팬보이 에코 챔버라는 어떤 단체, 무슨 모임 이런 게 있나 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테슬라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들었긴 하지만 거의 아는 사람이, 그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언급됐던 게 테슬라 자율주행의 날, 테슬라 어터너미 데이라고 하는 2019년도 재작년 4월 22일 날 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 들었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어, 고르그 헐츠 또는 테스타매니아든가 앨런 머스크 그 자신이
조금씩 도조에 대한 멘트를 해와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내용을 조금씩 알게 됐다고 합니다. 도조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데 그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일본의 마셜 아츠, 무술 훈련소, 무술 학교라는 뜻이랍니다. 도조 일론 머스크는 그 훈련소의 어떤 한 종류로서 얘기를 설명을 해왔고, 근데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거죠. 그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인데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에 대한 훈련을 받고 디자인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슈퍼컴퓨터를 훈련시키는 게 도조라고 합니다. 만약에 NN이라든가 A식이라든가 FPGA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설명을 스킵한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에서는. 그게 아마 슈퍼컴퓨터 AI에 대한 전문 어떤 지식인 것 같아요. 저도 이쪽 분야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ASIC는 조금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라 그러고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IT 백그라운드 없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걸 혹시 보실 분들은 클린 요 사이트 요거를 직접 보셔가지고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소제목만 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I 신경망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는데, 컴퓨터가 작동할 때 전에는 이제 AI라는 게 인간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걸 만드는 게 기초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되게 프리머티브 원시적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밖에 비가 오면은 우산을 챙긴다, 안 오면 우산을 챙기지 않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if, then, else 그런 식의 문장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예 아니요 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요새는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문법식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뇌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뇌세포, 신경망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인간의 뇌 구조가 11차원으로 돼 있다는 소식을 얼핏 들었습니다. 논문에서. 그러니까 그렇다시피 인간의 세포의 뉴런의 구조가 신경망의 구조와 비슷해져야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영어 문법식으로 예 아니요 식으로 하는 건 이제 그 시대는 지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고요. 뉴럴 넷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망, 이 뜻이 약자로 NN이란 뜻이 Artificial Neural Net, 인공신경망 이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적으로 전에는 if then else, 그러냐 아니냐, 그러면 이거 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원시적이었는데, 뉴럴 넷이 도입되면서 옳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아니고 신경망을 구성해 가지고 학습을 네가 알아서 학습을 해 라고 했을 때 엄청난 수의 학습을 통해서 판단을 스스로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인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했을 때 그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리액션, 굿 리액션이면 그게 강화되는 거고, 배드 리액션이면 약화되는 식으로 점점 학습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 부분부터는 A식이라는 설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좀 컴퓨터 공학 쪽 전문 분야라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CPU, 이제 칩, 그 중앙 처리 장치, 반도체 있잖아요. 그 칩에 관련된 부분인데, A식이라는 건 그 처리 관련된 그 회로와 관계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거는 한번 아시는 분들은,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CPU의 내용이 나오면서 A식과 연관된 그런 부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 CPU 관련된 부분. 그래서 ASI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연산할 수 있는지, 여기 보시면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 이제 오토파일럿 운행하다 보면 다양한 어떤 도로 교통 상황에 대해서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이런 그 의문이 드는 상황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ASIC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처리해서 화면으로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작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해야 뉴럴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난 수의 그 여기 executive billions of times라고 해서 엄청난 처리 속도를 가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로 trillions of times 엄청난 양의 연산을 executive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NN이라는 것과 ASIC이라는 것과 FPGA라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고 합니다. FPGA라는 것은 이제 칩은 굉장히 비싼데 주로 AMD, 엔비디아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FPGA라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거의 논문 수준이라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 테슬라에 대한 그런 개발 진행 상황이라든가 정보들이 곳곳에 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사가 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FSD 디벨롭먼트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맨 아래 문장 보시면 그 시스템 컴퓨터가 도조 컴퓨터, 스페셜 도조 컴퓨터의 CPU 같은 경우가 아직은 테슬라에서 원하는 그런 속도를 만족할 만큼의 그런 속도는 아니라서 더욱더 개발이 될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런트 하드웨어, 현재 하드웨어는 충분히 빠르지 않다. FSD AI를 충분히 돌릴 정도의 속도는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지금 바로 로보택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제한적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기술은 어차피 점점 더 발달될 거긴 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슈잖아요.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반도체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의 개발이 엄청나게 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개발이 되면서 로보택시 자율주행도 기술이라든가 슈퍼컴퓨터의 능력치도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로보택시의 기능도 점점 확대되고 자율주행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오늘 트윗에 테슬라 AI 데이를 올해 후반 정도에 행사를 열겠다,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 기사를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